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가 세계적 경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탄소 중립과 맞물려 환경을 강조한 경영에 박차를 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친환경 수소 사업 진출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국내 기업들의 수소 사업 현 주소와 또 ESG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근 들어서 수소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SK의 전략과 향후 계획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어떤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SK 수소 사업은 투자형 지주회사 SK주가 중심을 잡고 자회사인 SKENS가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그림입니다. SK주 산하의 수소 사업 전담 조직이 20여 명 규모로 꾸려졌는데 점차 그 계획이 구체화하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SK는 어떻게 수소 사업을 할 건가? 수소의 대량 생산부터 유통, 공급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밸류 체인을 만들겠다는 목표인데요. 그 구상을 보면 먼저 SKENS가 2023년부터 연간 3만 톤 규모의 액화 수소 생산 설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때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부생 수소를 공급받아 이를 액화할 예정입니다. 또 2025년부터 25만 톤 규모의 블루 수소를 추가 생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모두 28만 톤의 수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부생수소와 블루수소가 뭔지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생산 공정에서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수소입니다. SK의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생산 공정에서 납사를 분해할 때 나타나는데요. 그동안에는 생산과 유통의 어려움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블루수소는 LNG를 이용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친환경 수소입니다. SKENS는 주요 민간 LNG 사업자인 만큼 천연가스를 활용한 블루수소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게 특징인데요. SK는 부생수소와 블루수소 모두 액화 상태로 SK 주유소 등 기존 SK 인프라를 활용해서 유통하고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K의 수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정리해 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계열사를 가지고도 수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밴드 자체는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약간 애초에 수소 사업에 뛰어들었던 기업들보다는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SK만의 경쟁력도 따져봐야 되는 건데 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네, 기존의 국내 수소 사업자들은 자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소의 원천 기술력이라든지 원재료를 해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SK는 이미 수소의 원재료를 소싱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이 되는데요. SK이노베이션에서 부생수소를 뽑아내고 SKENS에서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직수입하는 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SKENS는 연간 300만 톤 이상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데 정부가 민간에 아주 제한적으로 천연가스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희소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K와 GS 정도만 LNG를 대량으로 직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SK는 다른 기업과 달리 이미 각 계열사별로 수소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여기에 일부 원천 기술만 더해진다면 당장 사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발주자라고 해서 열세에 놓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또 수소 원천 기술로는 기체 상태인 수소를 액화하는 기술이라든지 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제거하는 기술, 그리고 천연가스, LNG를 수소로 성질을 바꾸는 기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그러면 김주영 기자가 원천 기술만 확보를 한다면 본격적인 사업화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이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SK 측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수소 기술력을 사실 장기간의 연구 개발 없이 확보하기란 어려운 만큼 그만큼 굴재 기업과 빠르게 기술 제휴를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SK는 이미 SK주 주도로 해외 기업과의 기술 제휴, 파트너십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K주는 북미, 유럽 복수의 기업들과 수소 원천 기술과 관련해서 제휴를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계열사별로 사업화 여건이 상당 부분 조성된 데다 기술 제휴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서 증권가에서도 SK 수소 사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KTB투자증권에서는 SK주는 재원이 충분하고 단기간 내 이 같은 투자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CLSA에서는 수소 사업은 장기적으로 SK주의 순자산 가치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을 거라고 전망했고요. 하이투자증권은 SK주의 수소 사업 추진, 특히 글로벌 시장으로의 선제적 진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증권가 분석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SK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수소 밸류체인에 좀 진출을 해서 이제 성장을 이제 수소 산업이 성장하는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성장 동력에 대한 가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쨌든 밸류 상승으로 좀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그거에 대한 상승 흐름으로 맞춰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업화를 본 궤도에 올릴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북미, 유럽 기업과의 제휴 소식이 얼마나 빨리 들려오느냐, 특히 이르면 내년 상반기, 1분기 안에 들려오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수소 사업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더 큰 그림에서 ESG 경영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부터 최태원 회장은 어떤 사회적 가치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었던 편이고, SK그룹의 ESG 경영도 최근 들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종종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SK가 ESG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태원 회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사회적 가치 경영, ESG 경영을 강조해왔고요. CEO 회의에서도 계열사별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정리하는 데 있어 ESG를 강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6개사가 일찌감치 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알리백에 가입한 것만 보더라도 SK가 ESG에 선제적으로 주목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리백은 2050년까지 사용하는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의 연합체입니다. ESG는 사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투자자들은 ESG를 잘하는 기업이 주가도 좋고 수익도 좋다고 보고 기업의 ESG 활동을 주요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펀드와 연기금 등 글로벌 자금이 ESG 기업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이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ESG 펀드 규모는 약 1,000조 원 수준으로 규모가 확대됐고, 오는 2028년에는 이보다 2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는 ESG가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인 만큼 수소 사업을 비롯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둘 시작하며 기업들이 ESG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ESG를 지수화하기도 하고 각 기업별로도 전담 팀들을 만드는 등 ESG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내년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업별로 좀 세분화해서 ESG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네, 우선 포스코는 올해 1월에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CEO직 속에 ESG 전담 조직을 마련해서 전략을 추진 중이고요. 또 EU에 이어서 중국, 일본, 한국에 이르기까지 잇따라 각 국가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포스코에서도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수소 기술을 활용해서 철강을 생산하고 석탄 투자를 지향하겠다는 겁니다. 또 2050년까지 수소 500만 톤 생산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2025년까지 부생수소 생산 능력 7만 톤을 확충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블루수소 50만 톤 생산, 2040년에 그린수소 200만 톤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대차와 두산, 효성, 한화 등 기존의 수소 사업을 일찌감치 해온 기업들도 내년에 계획을 한층 공고히 하겠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차는 내년에 수소 연료전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등 3대 축으로 6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수소 연료전지 70만 기를 판매하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또 효성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효성은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인데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12기의 수소 충전기를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10여 개의 수소 충전기를 더 구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효성도 그런 측면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